자, 계속해서 민주당 사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당 차원의 조치가 이미 시작이 됐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남국 의원 관련 질의에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 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대표님, 그 김남국 의원이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 드린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이제 재산 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요. 유믹스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의혹은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김남국 의원한테 직접 설명 들으셨나요? 김남국 의원이 보유를 한 상태에서 대선권을 기획한 게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선수 선생님. 예. 이재명 대표도 약간 좀 곤혹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NFT 펀드를 내놓는 과정에서 이미 그때 당시 이른바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게 드러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간 10% 정도 시세가 올라서 그걸 다 팔았단 말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텐데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곤혹스럽죠. 지금 뭐 저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당의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네. 사실 관계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또 필요하면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밝힐 게 있으면 뭐 밝혀지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뭐 민주당에서 이런 뭐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의 개선은 당연한 것이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혼날 일이 있으면 혼이 나야 되는 것인데 일단 지금 문제는 민주당이 늘 국민의힘보다 좀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 도덕성의 문제에 지금 상처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해충돌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돈봉투 사건과 그다음에 이 김남국 의원의 이 케이스 두 가지가 다 민주당에게 어떤 도덕성 측면에서 정말 민주당의 강점이라고 우리가 주장하지만 거기에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 상처나는데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이제 뭐 조사를 시작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이제 밝혀드려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그 계좌와 그 소위 우리 저 지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출해서 한다고 하니 그걸 들여다보면 대체로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근식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 어제 하태경 의원이 여기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가 본업이고 의원이 부업이었던 것 같다. 회사에서도 출근해서 일 안 하고 계속 이 HTS 보면서 거래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저희 같은 연령대는 잘 좀 그런 분위기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젊은 정치인, 청년 정치인들은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이 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국회의원이 당선된 다음에는 사실은 의정활동이 우선이고 이런 코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공인이 된 이상 그 부분을 좀 자제하거나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자금 출처가 어떻게 마련돼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얼마큼 수입하고 지금 어떻게 빼놔서 어떤 형태로 지금 이 부분이 이전돼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빈틈이 있다는 점이 있고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진상조사단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에서 그 부분에 설명이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조금 더 일파만파 의혹이 퍼지는 게 뭐냐면 그런 도덕성 측면이나 공직자로서의 어떤 신중치 못한 태도가 처음에 문제였지만 지금 이게 더 커지면서 당시 유믹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체 코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많았던 코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그 발행했다고 말하는 발행량보다 훨씬 더 많은 발행량을 실제 발행해서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지금 재상장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발행량보다 더 많은 걸 발행했다는 건 어떤 의혹이 들 수 있냐면 그럼 발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해놓고 그 발행한 것을 여기저기 관계기관 여러 애들 뿌릴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로비 자금으로 뿌릴 수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으면 확인은 안 된 겁니다. 그건 예. 김남국 의원이 현직 의원일 때입니다. 현직 의원일 때 만약의 경우 저 유믹스를 만든 그 회사에서 발행량보다 공식 발행량보다 더 많은 발행량 중에 일부를 김남국 의원에게 그야말로 로비용으로 제공했다면 이건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정보라도 혹시 받아서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는 게 전체 무슨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나 무슨 이너리움이나 이런 유명한 그 코인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신생 코인에다가 자기 재산 거의 네. 뭐 집도 없고 전세금까지 다 빼가지고 몰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과감한 투자가 과연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부 정보나 깊숙한 거래가 있지 않았냐. 이런 두 가지 저는 의혹이 지금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실제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큰 게이트로도 번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근식 실장께서 제기하신 한번 가능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유믹스 코인 회사에서 공짜로 줬을 경우,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유믹스 코인을 만약에 돈을 주고 샀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이용해서 팔고 사고 하면서 이익을 남겼을 경우,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개연성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그 어떤 계좌 추적 영장 이것이 이제 두 번 법원에서 기각이 이제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그것을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그것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검찰도 계좌 추적 그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다.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 그런 개연성 외에도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의혹들이 추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2021년 2월에 그 LG 디스플레이 그 주식 매각 대금 9억 9천만 원 이걸 가지고 투자한 그 코인이 위믹스가 아니라 또 다른 비트토렌토라고 하는 코인이었던 사실관계가 좀 다른 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했던 그 위믹스 코인도 애초에 80만 개가 아니라 117만 개 훨씬 많은 것이었다는 것이 추가로 또 밝혀지고 있고 그중에 이 중에서 30억 원 상당을 또 다른 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검찰도 계좌 추적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 거액의 가상 자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범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취지의 기각이 두 번 됐기 때문에 검찰도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확실할 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도 본인이 뭐 저는 김남국 의원을 믿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한테 밝혀지지 않으면 당 자체의 진상조사를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까지 나오는 와중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런 문제가 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한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수습에 나섰는데요. 자, 팀장이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추가 브리핑할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금 흐름 말고도 이제 이제 재산 증거 허위나 이해충돌 문제까지도 살펴보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뭐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해 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론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혹시 추가로 자료 제출한 게 있나요?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겁니다. 의원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저희 뭐 영역이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 섭외됐나요? 네, 섭외됐습니다. 자, 일단 당 차원의 조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은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SNS에 올린 글인데요. 당으로부터 가상화폐 매각을 권고받았다.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은 진상조사단과 협의 후 국민께 보고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그럼 가상화폐 빨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당 차원의 조치가 좀 늦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어제 언론에 나가서 당 차원의 조치가 실기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지금 곤혹스러운 이제 부분들인데요.
저는 김남국 의원도 당 차원의 조치가 우선 뭐 매각을 권유하고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기도 늦었지만 내용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국민적 의혹을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을 철저하게 해명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의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앞으로 향후 대책 뭐 불비하거나 미비했던 법 제도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말 위법했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거기를 정확하게 그 본질적인 궁금을 해소하는 것, 밝히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김우식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자체 조사만으로 김남국 의원의 이런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당 내부의 진상조사팀에서는 김남국 의원과 소통하면서 네. 김남국 의원이 그때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해명하고 해명하다 또 꼬이고 또 다른 의혹이 나면 또 해명하고 이러지 네.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자금의 출처, 그다음에 투자의 방식과 시기, 그다음에 고점, 저점 뭐 언제 팔았고 언제 네. 매도했고 뭐 언제 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거기서 인출해서 어디로 가상계좌 다른 데로 옮겼으면 옮긴 것에 대한 지금 상황, 현 상황이 어떤지 뭐 지금 뭐 남아 있는 가상화폐 뭐 자산이 9억 얼마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그때 조금씩 그냥 간헐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어서 전체적인 시작부터 끝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아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하는 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진상조사팀은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의 협조 없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과의 협조를 받아서 처음에 출처 시작부터 마지막 지금 상태까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마 진상조사팀의 저는 의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던 또 다른 의혹들, 뭐 내부자 정보를 받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어떤 로비용으로 그 가상화폐 발행량을 뒤로 또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건 검찰 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민주당 내부의 진상조사팀에서 저는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기 이 조사단 단장인가요 지금? 예. 지금 김병기 조사단장은 지금 이해 충돌 여부까지는 살펴봐야 되는지 이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해 충돌 여부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자 논란의 내용들을 먼저 보면 2020년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을 당시에 가상화폐를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데 참여했죠. 혼자한 건 아닙니다만 같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죠.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참일 때 2022년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했습니다. 자, NFT를 활용한 펀드라는 것은 NFT 기반으로 생기는 이른바 가상화폐의 시세 상승을 불러왔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시세가 오른 것이 바로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유믹스 코인입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진상조사팀에서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가 설명한 그런 사실관계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주된 임무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더 너무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죠. 2021년부터 김남국 의원이 그 게임 회사 그 위메이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발행한 그 위믹스 이제 코인을 보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게임 관련 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뭐 공동 발의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사실 이러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상당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충돌 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더 치명적인 도덕성에 지금 상처를 입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첫째는 그 계좌 그다음에 전자지갑 이런 거래 내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김근식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사실관계를 팩트를 밝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이해충돌의 여부는 네.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봐야 밝혀질 문제인데 상당한 그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수준을 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은 정말 어려운 게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유믹스 코인이 뭔지 뭐 이거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사고 팔고 또 돈을 남겨서 또 팔았는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큰 문제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사실은 젊은 신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이 되기 전부터 가상화폐를 뭐 사고 팔고 했다고 스스로 네. 본인이 밝힌 적도 있고 가상화폐 자체를 사고 파는 건 의원이든 누가 됐든 뭐 자유로운 일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가상화폐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정리하고 자제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원이 되기 전에 젊은 세대로서 이러저러한 그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된다면은 입법 활동에 관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뭐 지금 나오는 60억인지 100억인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굉장히 많은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신분의 국회의원 차원에서는 하지 않았어야 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과세유예법 같은 것만 해도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 그 폭락을 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젊은층 연끌을 했던 젊은층들에게 사실은 어떤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야가 모두 과세유예 합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은 본인은 뭐 60억, 70억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유예를 하면 자기한테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 아까 말한 NFT 그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펀드를 만든 것도 실제로 공교롭게도 그 이재명 펀드를 만든다고 공약을 내둔 다음에 실제로 한 10% 정도의 유믹스 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 10%의 수익을 낸 거잖아요. 네. 이게 또 하나 있고 계속 나온 것처럼 게임 업체에서 계속 그동안 로비의 대상이었던 게임을 통해서 벌은 어떤 아이템과 재화를 가상화폐를 통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계속 로비를 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서도 유믹스가 굉장히 큰 수혜주니까 네. 유믹스 차원에서 또 김남국 의원과 당시 무슨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한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만 의원이 된다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리고 갖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리지 않았던 숨겨놓았던 그 수십억의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나 행동은 철저하게 조심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저희 자고 나면 김남국 의원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이 하나씩 새로 나오는 모양새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 맞습니다. 예. 그 요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의 아이템들을 이렇게 현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네. 그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거를 가상화폐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법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게임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밤새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꼭 갖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네. 밖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그걸 서로 간에 호가를 주고받고 그렇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야 개인 대 개인의 거래니까 상관없습니다만 게임 머니라고 하는 것들을 가상화폐로 돌려서 이걸 네. 실제로 현금으로 수익을 얻게 하면 네. 이거 일종의 합법적 도박장 가상화폐의 가치 자체가 현금 호환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일종의 합법적인 도박장을 개설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업계에서는 아직 법률로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네. 것인데 게임 업계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그 법률적으로 허락해 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것이 어제 게임학회 회장이 말한 저 성명서 내용입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 2021년에 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었는데 이 법안에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네, 거죠. 예. 그렇다면은 입법권을 활용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입법권을 활용해서 자기가 보유한 가상화폐의 시세 상승을 유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전용기 의원이나 공동 발의한 뭐 김남국 의원을 뭐 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진짜로 아끼고 절친인 그런 의원들인데 아마 이 공동 발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가장 친한 의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네. 공동 발의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아마 전용기 의원이 친한 김남국 의원에게 가서 해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속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김남국 그렇죠. 의원만이 알죠. 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2021년에 됐던 이게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을 지금 보유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게임 관련 코인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이 개정안에 네. 공동 발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아마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의심을 받을 만한 개연성이 있어 보이죠. 자, 이게 이해충돌 논란에도 몇 가지 짚어볼 개념들이 있습니다. 좀 알아듣기 어려운데 P2E라는 개념을 좀 짚어야 됩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합니다, 정말. P2E. 그러니까 play to earn.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바로 플레이톤의 개념을 가장 많이 원용했던 회사가 이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든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죠. 예.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그것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돈이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게임 참여자들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니까 훨씬 더 좋아지고 자기가 만든 이 위믹스란 코인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위메이드가 그것만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그 회사 자체 자기네들의 돈을 버는 수단을 또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것은 이제 요즘에 게임 산업도 일종의 그 미래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 맞습니다만 게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을 게임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이익 또는 뭐 재화 또는 뭐 아이템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파는 거에 상관없습니다만 네. 그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 가상화폐로 뭐 이전할 수 있게 해주고 가상화폐를 현금화시켜서 실제 현금 캐시로 받게 해준다고 한다면 네. 이건 사실은 이 컴퓨터에서 게임을 통해 가지고 돈을 거래하는 돈이 주고받게 되는 그런 일종의 좀 도박성 게임이 사행성에 굉장히 짙은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게임 학회나 우리 입법 활동하는 국회에서도 이건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아직까지는 허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위메이드가 만들어서 위믹스를 통해 가지고 이 P2E라고 하는 플레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 게임 업체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개입돼 있거나 연관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사태가 좀 복잡해진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게임 산업이라는 것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P2E라는 개념도 게임 업체들은 굉장히 유리한 거지만 게임을 즐기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2021년 12월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P2E라는 게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또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고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인 만큼 부정하기보단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참모인 김남국 의원이 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P2E 문제, 이 문제를 마치 김남국 의원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뭐 전제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의 자산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도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런 문제들에서까지 아예 이 법이 미비하거나 불비한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김남국 의원의 저는 이건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으면 잘 모르니까 뭐 하지도 않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분명하게 어떤 이득을 내고 수익을 내고 무슨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젊은 저 세대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세대 인식이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김남국 의원의 어떤 불법성인 문제나 이해충돌의 어떤 의도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전제를 하고 토론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이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이러한 어떤 그 법적 미비나 불비 문제, 그다음에 게임 산업의 어떤 진흥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거기까지 나가야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뭐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저는.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들까지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아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파만파 커져서 게임 업체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득,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이해관계에 입각한 로비의 용도로 이번에 유믹스 어떤 그 코인이 많이 제공이 됐거나 또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나 아니면 보좌진들이나 아니면 당의 당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용도로 어떤 코인들을 많이 사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거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결합된 내용이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지금은 김남국 의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이게 좀 더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의혹들이 더 커지게 되면
아마 옛날에 그 LH 사건 났을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사태 났을 때 결국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엄청 불러일으켜서 결국 여야 모든 의원들 전수조사를 스스로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사태가 커진다면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보좌진까지도 이 게임 업체와 유착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 이미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를 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수사를 들어갔다가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했던 2번의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법원의 기각 이유를 보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그것만으로는 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겁니까? 아마 법원도 이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실제로 이게 작년 10월에 예. 1차로 이제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계좌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소위 김남국 의원이 그 업비트 그 전자지갑으로 네. 쉽게 얘기하면 빗썸 전자지갑에서 한 60억 정도의 거액 화폐가 이체가 되는 과정이 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 빗썸 그 전자지갑과 그다음에 그 이전의 이 지갑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한 달 후인 작년 11월에 다시 네. 그렇다면 그 빗썸 지갑 한 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 충분히 의혹들이 있다고 많기 보세요? 때문에 네. 있지만 그러나 2번 그렇게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검찰도 쉽게 바로 오늘 내일 어떻게 해서 딱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하지는 못할 것이고 네. 이 추이를 아마 당분간 살펴보지 않겠냐. 신중하게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구식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상화폐 위험성이 바로 이런 거에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고 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범죄 수익을 돌려놓기 편하다는 게 바로 이건데 검찰이 이번에는 좀 잘 할까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뭐 블록체인이라고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게 익명성, 그다음에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게 악용될 소지가 되면 투명하지 못한 거래, 그리고 부정한 거래, 뒷거래 같은 것들을 완전히 잡아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패막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뭐 전자지갑들의 이체를 통해 가지고 또는 가상화폐 이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또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점을 잡고 또 법원 영장을 발부해서 수사를 한다면 이번 기회에 특히 공직자, 특히 이제 정치인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이런 가상자산,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한 어떤 우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목록에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근데 그걸 우리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은행에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만 가상화폐를 갖고 있으면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들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지 네. 아마 이게 계속 확대되면 여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추후에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회에 어쨌든 제도를 잘 정비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조장 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